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궁이천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딱 요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중3 어머님들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중1, 중2 동생이 있다 그러면 중1, 중2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쵸?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 불쌍한 아이들 어떡하나.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3은 고1을 보면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고1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중3 아이들이. 근데 고1이 무너지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선택 과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선택 과목이 시행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사태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3도 사실은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중1, 중2는 지금 중3과 고1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걸 보면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써보긴 했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명회가 고3 설명회랑 중3 설명회입니다. 그러면 중3 부모님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저희 애가 외고를 가야 돼요? 뭐 자사고를 가야 돼요?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될까요? 일반고를 선택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일반고 가서 내신 따서 대학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얘기를 맨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가면 거기 가서 5등급 받으면 대학 못 가나요? 이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던져드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죠.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딜까요? 다들 아시는 학교예요. 유명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어딜까요? 네, 용인 외대부고. 그렇죠? 원래 거기는 첫 번째는 외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고로 시작했는데 뽑아보니까 아니, 우린 자사고의 길을 걷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고가 됐는데, 많이 보낼 때는 한 65명? 1년에 65명 정도를 보내고요. 한 학년의 학생 수는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그럼 60명이면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면 한 16.6% 정도 되네요. 계산 되게 빠르죠? 수학선생 출신이라. 16%가 서울대를 간다. 물론 이제 재수생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러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 아이도 서울대를 간다. 이런 수치를 그냥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걔네들은 어떻게 서울대를 갈까요? 외대부고는 그럼 서울대 말고 다른 연고대 또는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데를 되게 많이 보낼 거란 얘기죠. 작년에 제가 직접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해줬던 외대부고 아이가 5.1등급이었어요. 내신 평균이. 걔네 어머니는 난리가 났었죠. 애를 자퇴를 시켜야 되네, 그냥 냅둬라. 냅두고 약속을 했었어요. 못 가도 서성하는 가게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성균관대 합격을 했습니다. 외대부고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고1, 중3 아이들의 해법이 될 수 있어요. 대학 갈 때 해법. 이유는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대학을 쓸 때 정시 말고 수시로 쓸 때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라는 걸로 씁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요.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뭘로 하느냐? 1단계는 서류평가. 서류평가라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역량을 3가지를 봐요. 그게 뭐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봅니다. 그걸로 1단계를 뽑아요. 3배수에서 많이 뽑으면 8배수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봐요. 아니면 서류 100%로 뽑는 학교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서류 100%로 종합전형을 뽑았는데 올해는 면접 전형이 생겼어요.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그러면 왜 얘는 면접을 잘 보나? 아니요, 이미 서류가 남다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부 간소화 들어보셨죠? 학생부에서 미반영되는 항목이 있더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수상경력,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독서활동 상황, 대인 미반영. 그러면 이 영역이
블라인드 처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판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똑같이 중3.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학부모님이 한 분 남으셔서 다른 분들 다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이 이거 미반영되는 항목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영이 안 될 뿐이고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지만 학생부의 기록은 남습니다. 네, 그랬더니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학부모니까 당연히 그러시겠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반고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3은 그걸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고1부터 내신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 아시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은 모르시겠죠? 그쵸? 네. 그럼 5등급에서 1등급 받으면 좋은 건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럼 내신 1등급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일반고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제표로 비교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1부터 2022 교육과정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2도 불쌍하죠. 걔네는 재수를 못해요. 네, 할 수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교과과정이 바뀌고 대입제도가 바뀌고 네, 교육 자체가 바뀌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의 입시를 간단히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히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확 더워서. 그리고 이제 올해 고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자소서를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면접은 자소서가 완성된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은 작년에 준비했던 아이들의 합격생 후기들이 있어요. 네. 그냥 너 선생님하고 했으니까 붙었으니까 뭐가 좋았는지 한번 보내볼래? 저는 한 몇 줄 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싸웠을 때 막 장문의 카톡 보내던 그 정도 양이 와서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역량 있죠. 세 가지 역량. 그 세 가지 역량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거는 고입 자소서를 쓸 때도 저는 이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들 있죠. 거기선 원합니다. 이게 학생부에 드러나야지만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는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학업 역량은 뭐고 진로 역량은 뭐고 공동체 역량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학생부에 본인만의 스토리를 넣어야 대학교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뽑는 인원수들이 정해져 있겠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교과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가 46.1% 정도를 뽑습니다. 전체 입학생의. 종합전형은 23% 정도를 뽑아요. 그럼 교과전형이 되게 많이 뽑죠. 네, 그래서 고3 애들이 간혹 오해를 해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말씀드리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 10% 뽑고요. 종합전형으로 45%를 뽑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대학일수록 교과보다 종합전형으로 엄청나게 뽑아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애들이 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느냐? 걔네는 죄다 종합전형으로 쓰거든요. 가까운 서울외고도 4점대 중반인 아이가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중경 외시에 합격을 합니다. 4점대 중반이. 서울 외고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미 특목고 자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고교학점제가 100% 적용과 함께 특목자사 폐지라는 게 같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전 정부에서 그거를 뒤집어 버렸죠. 네. 물론 학원 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좋아요. 네. 매출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중3 아들이 있거든요. 얘를 생각해보면 너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듭니다. 또 밀리겠네. 기본적으로 밀리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9등급과 5등급을 제대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산술적으로만 만든 겁니다. 수치적으로만. 이러면 꼭 합격 불합격이다가 아니라
종합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등급 커트라인은 나오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내신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9등급 체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내신 평균이 1.01도 아니고 1.00 등급인 아이가 전국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1.00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2등급을 찍은 적이 없어요. 전교과가 1등급입니다. 전국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요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까요? 어머님 왠지 네 생각나는 숫자 1000명이요? 네, 1000원이 없어서 네,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네, 이게 해마다 이제 학생 수가 다르니까 450명에서 500명 사이. 그러면 5등급이 되면요. 5등급이 되면 네, 10% 안에 들어야 1등급이죠. 과연 몇 명이 될까요? 혹시 앞에 앉은 게 잘못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저 보면 생각나 뭐 몸무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 조금 오늘 이제 독특하게 좀 이쁘게 입고 오시죠. 모자 쓰신 어머니. 네. 네,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모자.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5등급이요? 아니 5등급 체제에서 1.00 등급이 나오는 아이들. 1000명이요? 네. 60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럼 이 6000이라는 숫자가 뭘 것 같으세요? 또 이것도 잘 모르겠죠. 6000이 뭔데 그래서. 네. 요거 얘기하면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올해 2026학년도 서울대 입학 정원 수시 정시 합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이 나와도 서울대를 못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5등급 체제의 진실이란 얘기죠. 그럼 아이들이 내신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내신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고3은 3학년 1학기 때 내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어요. 왜일까요? 이과 같은 경우는요, 많이 내신에 들어가 봐야 3과목입니다. 국어, 화작이나 엄매, 수학은 미적분, 영어는 영어 독해와 작문. 영독작 없어 그럼 영어 뭐 영미문학 읽기야 그럼 2과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지금 고2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와요. 절대평가죠. 그리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A를 받는 비율이 많으면 70%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겠죠. 지금 고1부터는 그게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강박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편히 표현하면 한 200배 정도 더 커질 겁니다. 부담이. 그래서 5등급 체제로 잠깐 보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그 경계에 있는 애들만 한번 볼까요? 1.5등급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죠. 여기랑 여기 사이, 그쵸? 그럼 1.5등급이면 9등급 체제로 가면 한 2.3등급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9등급 체제에서 2.3등급은 일반고 기준으로 어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일단 서류가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학생부가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도전을 쓴다 그러면 시립대나 경희대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하면 건동, 홍숙을 씁니다. 그러면 소신 지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국숭세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과기대나 광운대쯤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5등급 체제에선 1.5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2등급으로 가볼까요? 2등급은 여기 라인에 있네요. 네, 한 3.467 정도 되겠네요. 그럼 3.46등급이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갑자기 어머님들 막 이러시면서 막 네, 표정들이 그냥 약간 네, 좀 이런 표현 거시기 하지만 좀 썩어갑니다. 네. 3.46등급이어도 요 근처에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여대요? 여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울여대 합격 가능한 과들이 있고요. 그 옆에 좀만 더 가면 네, 태릉선수촌 지나서 삼육대가 있죠. 네, 삼육대도 물론 모든 과가 합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준비해본 결과 작년 기준으로 삼육대학교에 합격한 친구 중에 내신이 제일 안 좋았던 친구는 4.1등급이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3.8등급도 서울여대 합격을 했었고 서울도 아니고 인천과 경기에 있는 이름 모를 지역에 있는 일반고 그러니까 약간 시골 같은 그런 일반고에서 3.7등급을 받았던 여학생은 덕성여대 화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합니다. 그 기본에 깔리는 건 죄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그 관리라는 건 학교 수행평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학교 수행평가는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몇 등급 받을지 아직 모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요 4년제 공대, 이과 공대 물론 지방이긴 합니다. 몇 등급까지 갔을까?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학교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일반고들은 그래도 서울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천 경기에 있는 시골틱한 일반고 거기에서 7.3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좁혀볼까요? 그러면 경기권 4년제 공대는 5.97등급까지 합격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면접으로 합격을 합니다. 서류평가는 3배수, 많으면 4배수, 5배수를 뽑으니까 1단계만 붙기를 기원해야 돼요. 그런데 해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내신에서 감점률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은 뭐 3점씩 감점. 그런데 4등급부터 7등급은 감점이 없음. 이런 학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면접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을 받았다.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얘는 괜찮은 아이일까 안 괜찮은 아이일까? 이거를 내신으로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서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럼 그런 아이들은 누구냐? 사실은 특목자석을 준비해본 친구들이 잘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자기소개서를 써보죠. 자소서를 쓰면서 본인의 학생부를 중학교 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때 제가 좀 객관적으로 까주거든요. 너 이렇게 자율활동 되어 있으면 대학은 못 가. 근데 외고니까 외고는 합격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전 과목 2등급이면 9등급 체제에서요. 2등급이면 올 1등급을 찍느냐 안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신 등급의 상대적 약화라는 건 내신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트 그리고 과목을 선택한 이유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죠.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꿈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끔 한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와 활동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여기서 탐구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업 역량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그 학업 역량을 아이들은 내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울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있죠.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력을 요합니다. 그게 학업 역량이에요. 탐구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등급제 도입은 정성평가 중요도가 상승한다. 정성평가가 뭔지 아시죠?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등급을 보는 것. 정성평가는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학교생활을 했느냐. 서류에 우리 아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절대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수학만 잘하는데 그래 그럼 너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과목은 잘해야 돼요. 혹시 아이가 그런가요? 아니죠?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학에서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얘기해 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봐주고 있는 인천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생긴 것만 보면 진짜 서울대 가게 생겼습니다. 딱 서울대 가면 보래들이에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다 1등급이에요. 근데 그 1등급이 그냥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한국사만 3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국적이 어디니? 그래서 한국사를 제가 요번에 저희 그 학원에 이동찬 강사님 계시죠. 그 강사님 온라인 수업을 듣게끔
했는데 잘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한 탐색, 학습의 연속성, 과목 선택의 이유, 이 모든 게 대입평가에서 중요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야, 그래도 조금 내신 따기 쉬운 불암이나 상명 가서 내신 1등급 받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걔는 1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수학 강의만 12년을 했습니다. 중계동에서만. 네, 제가 강사 시작은 2002년도였고요. 네, 입시의 시작은 2006년도였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주치리를 거의 밥 먹듯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 내신 따기 좋다라는 건 1등급을 따기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9등급 체제에선 6 찍던 애가 3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한 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1등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뚫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10%로 넓어져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인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 수와 강의 범위가 천차만별. 이건 실제 뉴스에 나온 거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개설 과목의 평균이 105개 정도, 민사고는 190개에 달하고요. 천안 북일고는 13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진로와 융합 선택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일반고로 가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평균 75라는 건 60개인 학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죠. 선택 과목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야.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네, 헤드라인 기사들을 좀 따왔습니다. 네, 6월 15일자고요. 어제 것도 제가 했는데 그거는 못 넣었어요. 네, 넣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인천에 있는 교사가 직접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현장에서 대책 마련 분주하다. 이 대책이 뭘까요? 그겁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으로 듣거나 거점 학교 가서 듣거나 아니면 네, 공유 캠퍼스 가서 듣거나.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불리하다. 네,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 학교 끝나고 또 어디 가요? 과기대 가서 들을까요? 네, 아니면 다른 학교 가서 들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을 들을 거야. 온라인으로 들으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럼 내신에서 또 불리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애들은 다 온라인으로 들어야 될걸요. 네, 과목을 깔 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봉고가 폐교한 거 아닙니다. 1학년을 받았는데 70명 들어왔어요. 네, 선택 과목일 때도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고2, 고3이 하는 선택 과목의 개수보다 고교학점제 때 깔리는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그 과목들을 모두 담아줘야지만 아이들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 폐지해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절대평가로 바꾸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믿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네. 바로 나옵니다. 폐지 6월 16일자였고요. 교사 희생으로.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교사들은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들부터.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전교조 있죠. 네, 거기는 지금 이미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상경한답니다. 네, 시위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먹힐지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에서 네, 깔리는 과목들입니다. 네,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요. 끝이 아니에요. 못 찍으시게 넘어가시죠. 여기를 잘 보세요. 왜냐면 일반고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고2, 고3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영미문학 읽기 진로선택 과목이거든요. ABC로 나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거 수업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 몇 장 던져주고요. 아니면 수능 특강 지문 몇 개 던져주고요. 네, 여기서 그냥 수행평가 하자. 시험은 별로 안 어려워. 이거 그냥 지문 독해하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A를 받는 아이들이 50%, 60%, 70%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영미문학 읽기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요. 진로 선택이 그대로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 5등급으로 병기되는 과목이 국영수는 전부 다입니다. 사회과학은 여기 2칸 빼고 나머지 다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과 아이들이 고3 애들은 화학2, 물리2 이런 과목을 듣겠죠. 그건 ABC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2 A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물리2가 아니라 물리2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는 2개의 과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5등급으로 나와요. 여기 있어요. 진로 선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지리부터 융합과학 탐구 여기만 절대평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라는 얘기죠. 고3 때까지 아이들은 내신 5등급 체제에서 죽을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내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딴 데는 없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노원구의 학교가 거의 한 18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노원구만 하면 옆에 도봉구 어머님들 삐지시고 거기 어머님들 삐지시면 강북구 어머님들 삐지시고 중랑구 어머님들 서운해하셔서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서 다음 달에 또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게 대진여자고등학교에서 발표한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랑 똑같은 건데 안 찍으실 때 이건 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 한대요. 네, 이거를 3학년까지 나오는 내용을 표 하나에 다 집어 넣은 겁니다. 네, 보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해 안 되실까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다 워드로 쳐서 보기 편하시라고 만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똑같이 깝니다. 단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들이 달라집니다. 저 숫자는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느냐 학점이라고 얘기하죠. 네. 대진고는 쭉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천한 거는 444444 그 다음에 333341 요게 교육부의 추천인데 학교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갑자기 나오죠. 네. 검정색 글씨랑 1학년 때 깔리는 거랑 검정색 글씨는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 과목. 빨간색으로 나올 게 진로 선택, 파란색으로 나올 게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2학년 볼게요. 네. 여기는 2학년을 보면 요렇게 6개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정해준 걸까요? 네, 학교에서 정해준 겁니다. 옆에 보시면 택4, 택4 이렇게 돼 있으면 선택하라는 거고요. 4학점의 미적분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보장돼야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아이들은 몇 학점인지 아시죠? 20학점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거를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지정 과목이 생겨야만 할까요? 고교학점제 때 원래 발표된 거 특목자사 폐지, 그 다음에 내신의 절대평가, 그리고 마지막이 수능의 자격고사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수능이 자격고사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문이과 통합이 됐죠? 수능 과목이에요. 물론 영독작은 수능 과목이 아니죠. 근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반고는 특히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수능 준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진고는 정시 파이터들이 많은 학교죠. 그런데 지금 고1부터는 일반고에서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해서 스카이 간다? 못 갑니다. 왠지 아시죠?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과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원래 서울대 고대가 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시작합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다른 학교들 28학년도에는요? 거의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모두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평가를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되면 합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보면 메리트 있는 과목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메리트 있는 과목은 경쟁력 있는 과목이 개설되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과목이 모두 개설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1학기 때 이미 한 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2학기 때 2번에 걸쳐서 조정을 해요. 왜 조정을 할까요? 인원수 없는 과목들 딴 데로 옮겨야겠죠. 네. 지금 고2, 고3은 선택 과목 할 때요, 최저 수강생 수가 11명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11명으로 개설된 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12명은 본 적이 있어요. 12명이면 내신이 안 나와요. 왜냐면 4%를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때는 몇 명부터 개설되느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5명.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5명 됐어요? 그럼 이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할까요? 해야죠, 원래는. 그쵸? 네. 그런데 전국 단위 자석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신문기사들 보면 교사의 업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선택 과목 할 때도 원래 예전에는 문과, 이과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한 과목만 수업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선생님들이 2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경우가 생겨요. 2과목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의 평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수행평가 몇 프로, 그리고 수행평가 뭘 할 건지, 그리고 중간기말고사 문제 내야 되죠.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결제받고 내려오면 네, 그거 가지고 뭐 ABCD도 나눠야 되죠. 네, 굉장히 해야 될 일이 2배가 아니고요, 3배, 4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5명 앉혀놓고 그걸 하겠다고요? 감히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동교육과정이니 온라인이니 거점이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 애들이 얼마 선택 안 한대. 근데 넌 이걸 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내신 따기 편한 과목 듣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3학년 거 보시면 그래도 뭐가 깔리죠.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건 수능 과목이라서 이렇게 넣었어요. 지정 과목으로. 그런데 얘는 진로, 융합, 진로죠. 굳이 진로, 융합 선택 과목까지 지정 과목으로 넣어야만 하느냐?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지정 과목으로 넣었을까?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나마 여기 괜찮은 건 좀 깔리는 과목들 보면 고급 화학, 네, 고급 미적분, 이거는 자사고 헷갈리는 과목입니다. 대중고에서 깔았네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면 전문 수학도 잘 안 보이는 거고, 일반고에서 국제관계 이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 생명과학도 잘 안 보입니다. 몇 과목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깔 수 있다라고 내놓은 거지 이걸 깔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몇 명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진고를 갈 거예요. 저는 예전 선택 과목보다 너무 발전해서 대진고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고2, 고3 선택 과목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대진고를 가면 대학을 잘 가죠. 왜냐하면 대진고는 상위권 아이들 학생부 관리가 꽤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항상 여기서 강의를 할 때도 야 서라벌 가지 마, 대진 가. 선생님 대진은 수학이 어렵잖아요. 야 내가 수학 가르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못할 것 같으신가요? 그 아이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날라다녔습니다. 자랑 좀 할까요? 서울시 경시대회 2등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어머님이 머리가 커서 그렇다고. 자, 대진여고 거 볼까요? 대진여고는 아까랑 좀 학점이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좀 달라졌네요. 그리고 여기 진로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대부분 1학년 때 정보나 기술 과정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넣네요. 2학년 거 볼까요? 지정 과목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대진여고는 조금 독특하게 갔죠. 뭐가 독특하게 갔죠? 2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죽어요, 애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소화하면 이렇게 까는 학교들은 대부분 자사고죠.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1학년 때 고의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진여고 임해도 여기는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미적분 2를 여기다가 넣어버렸죠. 2학년 때 듣고 싶으면 들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을 보면 조금 칭찬할 만한 거 뭐가 있느냐? 화학 실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물리학 실험, 이것도 자사고 헷갈리는 과목입니다. 여학교인데
이과적인 성향의 여학생이 많아? 대진여고는 있죠. 그런데 대진여고보다 한때 이과를 더 많이 했던 학교가 청원여고입니다. 지금 고2, 고3 아이들 선택 과목 보면 그래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잘 깔았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라는 표현이고요. 3학년 보면 얘를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아무래도 여학교다 보니까 과목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럼 또 무슨 과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봤더니 고급대수, 고급기하라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과목이 들어가고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대진고보다 잘 깐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중계동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가장 잘 깔았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진여고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책 읽고 독서 일지를 썼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책을 읽으래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항에 답을 쓰는데 토론 주제를 잡으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이게 난해했죠. 아이들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칭찬할 만한 학교고요. 서라벌은 한 2년 전부터 제가 혀를 차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할래? 한때는 전국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4년제 합격률이 제일 높은 베스트 5 안에 들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망가져서 왜 그러니?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뭐 들어간 거 보면 이런 거 하나 잘 들어가 있네요. 사물 인터넷과 센서 제어.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3학년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제가 쳤지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여기서는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고스럽게 깔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일 좋아요. 문과 쪽으로 특화된 과목은 국제라는 말 들어가는 과목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제 고컬이에요. 국제 계열 아이들이 선택하던 과목,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사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문과에 특화된. 그리고 이과 쪽으로 특화됐다 그러면 고급 과정과 실험 과정.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 물리 과제 연구라는 과목들, 화학 과제 연구라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면 일반고에서 넘어서서 자사고하고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재연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혜택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목자사고 준비할 친구들 자소서반 개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 파일을 다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일반고 갈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풍을 다니시면 되죠. 열심히 다니시면 제가 또 드립니다. 그래서 재연고는 예전엔 좋았는데 그런데 누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제가 더 빠르게 누를 수 있다는 거. 청원여고는 지금 고2, 고3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 전보다는 덜하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대진여고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깔립니다. 청원고도 오히려 저는 서라벌보다 청원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원하고 청원여고는 인원수가 제일 많을 때 한 학년 인원수가 500명을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때가 정말 내신 따기 좋았던 시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청원고는 항상 이 체육에 대한 과목을 잘 넣어줘요. 그래서 체대 준비하는 친구들 가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를 썼죠. 이렇게 지정 과목 안 넣었죠. 그러니까 밑에서 선택해라는 것들. 그리고 영신여고도 있습니다. 영신여고도 뭐 딱히 그닥 뭐가 메리트 있게 깔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예체능 과목을 잘 깔아준다. 그리고 음악 중점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하지 않을까. 해석여고도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1학년 때부터 되게 선택이 많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과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3학년까지 봐도 실험 과목 들어간 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불암 같은 경우는 뭐가 없죠. 3학년으로 봤더니 칭찬할 만하죠.
지적 과목을 안 넣네요. 네,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봐야 돼요. 되게 기대를 하고 봐야 되는데 없어요. 네. 없죠. 네. 미적투는 그냥 선택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네. 시험 볼 때 그죠? 네. 상명도 넣어봤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 봤더니 실험 들어가 있어요. 네, 실험 들어가 있고요. 상명이 조금 변했구나. 3학년으로 갔더니 오우 되게 많이 넣네. 네, 그래서 실험 또 들어가고요. 뭐 다른 과목들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융합 선택 과목이 좀 많아야,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물론 좋은데 대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건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그거를 쌓지 않고 진로하고 융합만 듣는다.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감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위계 과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덕고 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선덕고는 2학년 때부터 그냥 다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덕고가 아무래도 대학을 잘 보내겠죠? 그렇죠? 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외대국어랑 하나고 입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교들이 서울대 1, 2위예요 항상.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영역별로 들어가는 글자 수는 다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네, 그런데 왜 하나고와 외대부고는 일반고와 다를까?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 뭐 경쟁률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실 분들만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외국도 잘 보냅니다. 왜일까요? 외대부고는 국제 계열이 있죠. 네, 그게 잘 보냅니다. 네,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면접은 웬만한 대학 면접보다 힘듭니다. 네, 질문 3개 주고 15분 동안 답해라 이거죠. 네, 그 질문은 모두 자소서에서 생기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자소서에 어려운 걸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문항 보면 뭐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합성함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비선형 변환을 통한 시그모이드 그래프 활용법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다른 활용 분야와 비교해 말해보세요. 이게 자소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왜냐면 중학생이 할 법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외대부고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나오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비교해 보시라고. 1학년 건 많이 안 달라 보이죠. 여기는 아무래도 국제계열이 있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것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거부터 선택 과목을 보시면 제가 분명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을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른 색이 등장을 해요. 네, 그걸 유심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갑자기 이상한 거 등장하죠. 그리고 파란색만 보더라도 앞에서 못 보던 게 나와요. 역사학으로 국제사회 읽기 없어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사회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고급과정 있죠. 그 다음에 화학과제연구 있죠. 고급 영어와 작문 있죠.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이 2학년 때 깔립니다. 그럼 과연 3학년 때 그 초록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은 과목만 봐도 너는 외대부고겠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있어요.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외대부고는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원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들어있던 창치활동이 지금 고1부터 봉사활동이 없어지고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됩니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은 500자를 쓸 수 있고 진로활동은 700자를 쓰게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일반고 아이들의 내용은 자율활동은 정말 한 게 없으면 흡연 예방교육 받았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받았고요. 성매매 예방교육 받았고요. 자살 예방교육 받았고요. 이 정도 들어가고요. 학급 회장했다 그러면 메뉴에 한 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가보면 진로 연계 수업으로 명사 초청 강의 해서 과기대 한 명 와요. 교수 한 명 옵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갈 건데 초청된 교수를 봤더니 기계공학과, 화생명공학과 이런 분들이 와요. 자기 진로랑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학생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는 하는 걸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넘어가 보면 일단 페스티벌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동아리는 일반고의 2배 이상의 동아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율 동아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대부고는 특별한 수업들이 있어요.
ET. 그리고 융합특강, 융합예술특강,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바우처 프로그램. 바우처가 뭔지 아시죠? 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죠? 똑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까요? 자율활동에, 진로활동에. 쓰여지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프로그램. 이런 걸 학교에서 하니까 일반고와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저는 해리포터 읽었어요 라고 쓴다면 어떤 아이는 저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어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멜로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전문 서적을 봅니다. 저는 허클베리 핀을 읽었어요. 저는 원서를 읽었어요. 이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고도 잠깐 볼까요? 네, 하나고 입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지원하실 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외대국어랑 조금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압박식 꼬리 면접이 굉장히 타이트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대답 잘못하면 끝납니다. 네. 그 정도 마시면 되고 독특하게 하나고가 만들어진 취지를 혹시 아시나요? 네. 하나고가 만들어질 때 가장 전국에서 핫했던 학교는 민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민사고를 만들자. 그래서 따라한 게 체력 검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입시, 면접 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도 배우는 과목을 보면 국어, 수학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보시면 갑자기 내려가 보면 2학년 때 선형대수학 AP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선형대수학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과목입니다. 그걸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운다는 얘기죠. 영어로 가보면 여기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또 AP 과목 그리고 AP 과목, AP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관계의 비교문화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과학만 보더라도 또 AP, AP, AP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이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뭐 체육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2외국어도 있고요, 뭐 정보도 있고요. 과목이 너무 많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교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고교학점제에서는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동아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편이라는 것도 있고요.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 제출이 되겠죠. 그렇죠?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 총학생회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치법정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얘기 해드릴 텐데 외고, 국제고는 1단계 전형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가 올 A면 160점 만점이죠. 그리고 출결 감점 들어갑니다. 서울권에 있는 외고, 국제고는 10점까지 감점을 합니다. 미인정 결석 한 번에 1점. 그래서 최대 10점까지. 근데 이게 경기권이나 아니면 인천권으로 가면 뭐 0.5점 감점, 1.6점 감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감점돼도 사실은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면접이 똑같이 40점이니까. 근데 서울권은 못합니다. 그래서 미인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전형에서 1.5배수를 뽑는데 1.5배수라는 경쟁률을 넘어가면 160점 만점인 아이들이 되게 많겠죠. 그럼 그때부터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가 없으면 역사 순으로 B 받은 아이들이 탈락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A, B, C, D에 부여되는 점수고요. 선생님, 그럼 B인데 만약에 1차를 합격해요. 그럼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없는 학교가 있어요. 네, 딱 4개 학교죠. 서울에 6개 외고가 있는데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는 뒤집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4점 뒤떨어졌는데 나머지 애들이 그럼 면접에서 4점이 떨어질 것이냐 죽어라 연습하고 오거든요.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서울외고나 이화외고 정도는 B가 있어도 저는 B가 2개 있는 친구도 면접으로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광역자사고는 서울에 15개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는 물론 뭐 선덕고를 쓰겠죠. 아니면 신의를 쓰거나 아니면 경희를 쓰거나 대광을 쓰거나 이 정도의 선택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전에는 다 달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대광, 신일, 한대부고는 그냥 무조건 추첨으로 뽑았어요. 네, 나머지 12개 학교는 경쟁률을 보고 1단계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선덕고는 1단계 전형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1.5를 넘어갔죠. 네, 그러면 추첨으로 1단계를 뽑죠. 운이 따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1.2를 안 넘으면 네, 그냥 추첨으로 끝나요. 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뭐 네, 요거는 어디든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경쟁률을 보실 때는 일반 전형의 과별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지원할 과, 그 과의 경쟁률을 보셔야 되고, 작년부터 특목자사고 입시에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고 국제고가 통합됐다. 네, 물론 통합된 것처럼 운영을 하진 않죠. 근데 통합됐고 실제로 올해 고1부터 선택 과목을 할 때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이 아니라 외국어 국제 계열이라고 통합으로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나면 네, 미달난 인원수의 절반을 일반 전형으로 충원해라. 작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일외고 작년에 대일외고는 여기서 4명이 준비했었거든요. 다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외고 중에 불합격한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걔가 명도외고예요. 근데 작년에 명도외고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어과 3.05 대 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대원외고를 쓰려던 아이들이 그 전년도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대원을 포기하고 명덕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명덕 면접이 작년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영외고. 그리고 이거는 서울권이 아니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외고. 서울에 6개 외고 있고요. 경기도에 8개 외고 있고요. 인천에 2개 외고가 있습니다. 총 16개 외고죠. 16개 외고 중에 유일하게 미달란과를 가진 학교가 서울외고입니다. 중국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울외고를 가고 싶다. 가야죠. 네. 인문 사회 계열로 자기가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서울외고 가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수행 평가가 달라요. 네. 저기 가서 2등급 받아도 일반고 1등급보다 좋은 대학 쓸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화외고는 유일한 여학교죠. 여학교니까. 그리고 서울국제고는 항상 높죠. 항상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역자사고는 작년에 이화여고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유는 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갈 데가 없죠. 그 다음이 선덕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죠. 작년의 이슈는 쟤네가 높았다가 아니고요. 휘문하고 세화가 처음으로 미달이 났더라.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올해 휘문고 그 입학 담당 부장님이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께 반성했다는 얘기를 했다. 실제로요.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학원에 부모님이 다녀오셨는데 미달난 이유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 정책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선택 과목이 뭐 메리트 있게 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고 가서 내신 1.00 받고 학생부 교과로 수능 최저 맞추면 대학 갈 수 있잖아. 이런 전략을 쓰는 친구들도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휘문세화도 정시파가 많아요.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인원수가 한 35명이 나온다 그러면 정시로는 34명, 수시로 1명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니까 그런 영향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학교 2개, 상명중하고 을지 중에 수행평가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수행평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난이도가. 그리고 비율도 많아지고 있죠.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 고등학교 때 잘한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보시면 여기는 그냥 수행평가 비율만 나와 있죠. 비율이 50, 많으면 70까지도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까지. 그런데 을지로 가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상명 2학년 1학기 아이들 성적인데 국영수사가 올해 A를 받았다. 그럼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찍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올해 A를 받잖아. 평균 95는 맞잖아. 그 A를 받는 아이들의 수치를 보시면 적어도 33%가 올해 A를 받겠구나. 여기서 33%가 일반고를 갔어요? 1등급 찍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올해는 그냥 특목자세를 쓸 수 있는 자격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을지중은 보시면 발표하기, 포트폴리오, 독서, 포트폴리오, 여기는 뭐 포트폴리오, 글쓰기, 포스트 만들기, 보고서 작성하기, 신문 만들기. 뭔가 아이들이 계속 탐구하고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글쓰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나오고요. 말하기 나오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구성마저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 보면 기본권 글쓰기,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는 수행이 고등학교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을지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23% 정도가 올해를 받는구나. 을지에서 올해가요. 국영수사관은 평균 99.7이었던 아이가 있어요. 대원외고 가서 첫 번째 내신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6등급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요거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말로 쓰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 학생부는 별로 안 중요하다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갖고 온 겁니다. 외고 준비할 때는 학생부 없어도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면접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서울권 외고의 국제고의 합격 전략입니다. 작년에 합격한 애들 거거든요. 대신에 독서량은 많습니다. 원서도 읽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고, 물론 추천 도서 목록 다 줍니다. 자소서 쓸 때 다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서록 내라고 제가 그냥 독서 검사문을 15개, 20개씩 줘버립니다. 왜냐면 거기선 질문이 안 나와요. 그냥 양으로 일단 승부를 해놔라. 자소서에 쓴 걸로만 연습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빠르게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면, 자소서 수업은 7월 마지막 주와 8월 둘째 주에 두 번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240분씩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120분씩 4주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마다 빼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240분 두 번으로 끝나요. 대신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 온라인으로 1대1로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대비도 똑같이 240분 강의 두 번, 그리고 온라인으로 1대1 줌으로 면접을 하고 녹화 영상을 1인 밴드를 만들어서 올려버립니다. 아이들이 직접 피드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도 똑같이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현장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면접 보기 전에 2번 정도 실전 면접을 하러 와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떨어진 아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는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의 자소서는 매우 다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 그러면 외고 쓰는 아이들은 100% 이렇게 가요. 평소에 저는 영어를 가장 좋아하고 저만의 영어 학습법이 있는데 암기 노트를 쓰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냉장고, 침대 머리만 뭐 현관문에 붙여놓고 외웁니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쓰는 자기소개서는 독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쓰는 건데 그게 공부가 아니고요. 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 동기에서도 그 꿈을 연결 지을 수 있고요. 인성에서도 그 꿈의 역량에 필요한 걸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돼야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거를 아이들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갑니다. 첨삭하는 내용이고요. 첨삭을 해주면 아이들은 놀랍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못 썼나요? 못 쓰죠. 이거는 이제 상상과 합격했던 친구 거 첨삭한 거고요. 외대부고 합격한 친구 거 첨삭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첨삭을 다 이렇게 해줘요. 제가 직접 글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수정해서 보내면 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면접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으로 하는 이유는 아이가 직접 영상을 보고 본인의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안 되는 점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저랑 실전 면접하는 중간중간에 아이는 스스로 본인이 면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외고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수업 말고요. 줌으로 저하고 한 횟수만 거의 20회 가까이 합니다.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을 볼 때 뭐 10회 수업에 얼마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죠.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10명 앉혀놓고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앉아있을 때 한 명당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럼 200분이 걸린다는 얘기죠.
애들은 3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자기는 딱 한 번 실전 면접합니다. 네,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일반 여학교였고요. 거기는 일명 똥통이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내신이 1.3등급이었고요.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피드백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는 모든 자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수업에서는 단순히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요.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3학년 학생부에 넣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자소서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소서에서 면접 대비로 가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면접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대비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다 했던 친구들도 다 완벽하게 해냈고 여기는 그 친구들이 보냈던 후기들입니다. 지금 중3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선택이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경우는 아이랑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말을 쓰려다 보니까 그것도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만족할 때까지 라는 걸로 가고 면접은 면접 보기 전날까지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계동 안에서만 10년 동안 10년 넘게 수학 강의를 하면서 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건 설명회 이후에 또 남으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